자, 계속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컴포넌트 상당히 중요해요. 맞았죠? 그래서, 일단 컴포넌트를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보통 책에서, 다른 책들이나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컴포넌트를 왜 만들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결합, 즉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분류예요. 맞았죠? 일단 깔고 갈게요.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분류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깔아놓고 하고요. 자, 일단 책에 있는 설명들 하나 좀 볼까요? 자, 컴포넌트는 부품이죠. 하나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을 설계를 할 때 각각의 부품들을 설계하기 전 해당되는 부품, 즉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에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만약에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 그 볼트와 너트를 만들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볼트를 만들기 전에 볼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걔를 작업하시고 너트라고 하는 작업을 만들기 전에 너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쭉 볼게요. 자,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그쵸? 당연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핸드폰이다, 스마트폰이다 라고 하시면은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면 스마트폰 케이스, 스마트폰 액정, 스마트폰 스마트폰 버튼,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부품이고 가장 상위에 있는 걔를 다 포함하는 건 뭐죠? 가장 상위에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제품, 즉 그런 것들 하나는 어떠한 부품들을 포함하죠. 버튼, 케이스, 액정, 유리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여기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죠. 그리고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와 하위 컴포넌트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방금 스마트폰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버튼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 즉 부품들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상위에 있을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 버튼이라고 하는 부품보다 상위에 있겠죠. 왜냐고요? 스마트폰 자체가 버튼이라고 하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저장 파일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스마트폰 얘기 계속 할게요. 자, 스마트폰 버튼,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액정, 스마트폰 유리,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들이 다 합쳐지면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뭐죠? 그 제품 전체의 이름이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부품을 다 포함하는 것은 즉 뭐냐면 그 제품 자체예요. 자, 그럼 그 제품 자체를 여러분들이 막 만들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면 뭐라고 저장 파일을 만들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고 저장을 하겠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의 그 이름 있죠? 걔의 이름과 저장 파일의 이름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에 해당 컴포넌트를 활성화, 즉 액티베이트하고 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액티베이트를 한 상태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타임라인과 브라우저를 기록될 때 활성화된 컴포넌트에 따라 분류가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아셨죠? 제가 처음에 깔아놨죠.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그 조인트라고 하는 부품과 부품의 결합을 위해서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분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저장 파일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작업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저장 파일을 작업하다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을 만들 거예요. 자, 스마트폰 액정을 일단 만들게 됐다. 근데 액정을 막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버튼을 막 만들다가 케이스 만들다가 그러면은 타임라인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 타임라인은 사용자가 지금 액정을 만들고 있는지 스마트폰 버튼을 만들고 있는지 알 턱이 없어요. 그냥 타임라인에 그냥 구별이 돼요. 순차적으로 사용했던 기능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럼 되게 복잡해지겠죠.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우저에도 지금 사용자가 버튼을 만들고 있는지 액정을 만들고 있는지 알 턱이 없어요. 그냥 생성된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요. 그럼 나중에 제가 전 시간에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특정한 부위에 과거로 돌아가서 원하는 부위에다가
그 중간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작업의 흐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쵸? 막 부품이 막 이거 만들었던 부품과 저거 만들었던 부품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썼던 기능과 액정 만들기 위해 썼던 기능과 버튼 만들기 위해 썼던 기능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찾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액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액정에 관련 액정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자, 타임라인과 브라우저 어떻게 되냐면 그 액정에 관련된 그 액정을 액티베이트 시켜놓고 산 다음에 실행했던 기능이 타임라인에 따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도 스마트폰 액정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따로 생성이 되고요. 거기에 스마트폰 액정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물이 그대로 따로 분류가 돼요. 아셨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3차원 입체를 정의하는 오리진, 즉 엑시스와 플레인, 즉 3차원 입체를 정의하는 축과 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플레인을 따로 가지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 각각의 부품들마다 3차원 공간을 정의하는 그 축들, 그 오리진들이 따로 가진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들이 하나의 오리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위쪽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해당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 따로 기록이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만약에 스마트폰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걔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스케치를 생성하고 바디를 생성하고 컨스트럭터를 생성하게 되면 따로 폴더가 생성되면서 스마트폰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하부에 스케치 폴더, 바디즈 폴더, 컨스트럭션 폴더가 생성되고 거기에 결과물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일단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말로만 설명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천재겠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천재는 아니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컴포넌트를 만들지 않고 볼트와 너트를 만들어 볼게요. 아셨죠? 자, 일단 근데 볼트와 너트를 만들기 전에 자, 이 브라우저를 볼까요? 자, 여기 사각형 형태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얘가 컴포넌트예요. 그럼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지금 unsaved 되어 있죠? 여기 untitled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저장을 안 했으니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저장 파일의 이름과 똑같다. 즉, 제품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을 해볼게요. 자, 세이브 눌러 놓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냥 볼트 여기에다가 볼트와 너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 저장이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에 작업 탁이 이렇게 나타나고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쇼 데이터 패널 보면은 얘가 돌아가고 있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볼트와 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즉, 세이브 파일의 이름과 같아지게 돼요. 아셨죠? 자, 이거 하나 깔아놓고요. 자, 이제 볼트와 너트를 막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 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 하나 그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려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뭐 치수는 중요치 않아요. 뭐 그냥 제가 막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서요. 자, 원을 하나 그려서 한 이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만들어 눌러 놓고요. 얘와 얘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다시 20만큼 하고 자, 뉴바디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잠깐 감춰 놓고요. 자, 스케치를 펼쳐 놓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올려서 20만큼 올려 놓고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자, 볼트와 너트니까 나사산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사산을 여기다가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기준으로 나사산 만들고요. 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감춰놓고 나사산을 역시 또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돼서 볼트와 너트를 만들어냈어요. 그쵸? 정신없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차, 빼먹은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너트, 그러니까 볼트 있죠. 이 볼트죠. 얘가 볼트인데 볼트의 그 높이 부분을 제가 틀렸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타임라인 쪽에서 볼트의 그 높이 있죠.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요. 높이를 관장했던 피처들 있죠. 걔를 찾아갖고 바꾸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트와 너트에서 지금 익스트루드를 3번 사용해갖고 높이를 부여해서 솔리드를 만들어줬는데 어떤 게 지금 얘를 너트를 높이를 관장했던 녀석인지 찾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거의 되게 힘들어요. 지금은 제가 과정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록된 피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보통 뭐 캣탱크나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만들게 되게 되면 아래쪽에 기록되는 피처들이 기본 100개 이상 깔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작업하다가 뭔가 틀렸네 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보시면 볼트와 너트라고 하는 가장 상위 컴포넌트 아래에 그냥 바디 폴더, 스케치 폴더 생겨나갖고 그냥 생성된 순서대로 바디 1, 바디 2, 이렇게 스케치 1, 스케치 2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이야 기억을 하기 쉽겠죠. 그렇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작업이 계속 하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이 볼트가 바디 1이었나 2였나? 정말 헷갈리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되게 애매해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해당되는 부품에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셨죠? 다시 한번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컴포넌트 안 만들고 그냥 바디 막 스케치 만들어서 쭉 하게 되면 나중 되면 정말 헷갈려요. 왜냐? 퓨전 360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흐름에 따라서 작업을 하다가 예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변경할 내용을 찾아내는 과정을 속에서 이렇게 그냥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순서대로만 쭉 나열이 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너트의 높이를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얘를 바꾸려고 하면 그 피처를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딱 분류가 될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데, 그렇죠? 치수는 뭐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막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컴포넌트를 미리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고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